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어떨 때 그냥 자신도 모르게 성적인 그 상상이 막 강하게 솟구쳐 오르고 또 막 뭐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강하게 느낄 때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욕구를 막 느끼실 때 그때가 어느 때이신가요? 네, 인간의 그 성적인 욕망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스터스와 존슨 부부들,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요, 남성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에 의해서 그 상상을 할 때는 막 그 욕구가 막 솟구쳐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그거의 첫 번째는 여성에게서 억압을 당하면서 강제로 한번 그 사랑을 여자에 의해서 당할 때, 요럴 때 그런 상상을 하면은요, 그 굉장히 성적인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른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전혀 생면부지에 처음 본 여성과 진짜 죽을 둥 살 둥 열정적인 사랑을 마구마구 나눌 때, 요럴 때 또 남성들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주 성적인 감동, 그 욕구가 막 솟구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주 센 남자야. 그리고 나의 이 센 이걸로 이 여성을 완전히 오늘 밤 거의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어. 잘해주고 싶어. 그리고 충분히 느끼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거를 은근히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여자에게서 막 당한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욕구가 솟구치기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 방송 여성분들도 봅니다. 댓글은 그렇게 남기진 않으시는데 보시는 분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나눌 때, 잠자리에 어떤 관계를 나눌 때 남성분들이 더 많이, 그야말로 제가 가끔 쓰는 썸네일 제목이 있지요. 뿅 갈까요?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여성들의 입 안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또 출장도 자주 있고 너무 바빠지더랍니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바빠질수록 밤에 잠자리를 더 많이 요구하면서요, 예전과 다르게 달라진 잠자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꼭 사정을 아내의 입 안에서 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를 원하더랍니다. 근데 이 여성은요, 남편이 너무 바쁘고 또 혹시나 돈도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입으로 다 받아주면서 잠자리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할 때마다 정말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 뭔가 비릿한 냄새 같은 그 냄새도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내가 이거를 왜 할 때마다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남성이 원할 때마다 다 입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요, 이 집안 둘이 이혼했어요. 남성이 바깥에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출장도 너무 자주 갔고요. 뭐 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모든 여성들이 입으로 사랑을 받아준다고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우리 남성분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처럼 남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바람을 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로 꾹꾹 참고 받아들이는 여성들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간혹 남성분들이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먹어두면 굉장히 몸에 좋고 뭐 건강해지는 그런 거야, 그래서 꼭 입으로 하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90%는 수분이고요, 그 중에 10% 정도만 단백질인데 그냥 순수한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섞여서 10%의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먹어서 나쁠 건 없지만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좋은 것들이 막하니 있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게 몸에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러 좋아해서
먼저 원해서 하는 여성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그거 단백질 10% 정도밖에 없는 그걸 먹느니 그냥 기분 좋은 사랑을 나누고 다 따로 다른 걸 먹는 게 훨씬 더 몸에도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 이렇게 여성들이 입으로 남성의 그 소중한 공약을 받아줄 때 남성들은 더 많이 짜릿한 느낌을 받고요.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복력 같은 거를 느끼면서 훨씬 더 그 쾌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원하면 혹시 여성들 너무너무 싫더라도요, 가끔씩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남성들이 많이 애무를 하고 여성들을 더 많이 사랑해줘야 잠자리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왜 맨날 남자만 해줘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물론 불만이실 수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사랑의 그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남성분들이 더 많이 애무도 하시고 사랑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세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원하는 거 입으로 하는 게 좋다, 뭐 해보자 라고 할 때는 거부하지 말고요, 주저없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나의 연인을 위해서 과감히 받아들여 주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입과 혀를 활용하는 사랑을 자주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입으로 나누는 그 사랑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요, 자주 활용하면서 사랑을 나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중년 이후에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열정적으로 입과 혀 다 활용하고 온몸을 다 활용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조금 몸도 좀 덜 따라주고요, 귀찮아서 활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에게는요, 그 성감대라고 하는 곳이 우리 여성들처럼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대부분 남성분들은 딱 두 군데에 집중해서 몰려 있지 않나요? 한 곳은 바로 남성분들도 그 가슴일 테고요, 또 한 곳은 남성분들의 그 소중한 빠바방 그 권총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그 성감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일 텐데요, 그것을 여성분들이 입이나 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짜릿짜릿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예뻐해주고 사랑해준다면 남성분들 정말 뻑 갈 겁니다. 게다가 여성분들의 입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면은요, 남성분들은 그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들어갔을 때와 달리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흡입력 같은 거를 또 그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과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그야말로 저 멀리 있는 홍콩이라는 곳을 뿅 하고 단숨에 날아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 그럴 나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다가올 텐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기왕이면 좋아하는 거를 자주 나눠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덜어는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게 무조건 당하는 그런 상상을 할 때 굉장히 욕구가 솟구칩니다 라고 남성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가끔은 남성분들의 눈도 좀 가리고요, 팔이나 다리 같은 것도 묶어 놓으면서 그냥 과격하게 여성이 마음껏 마음대로 남성의 몸을 주물러 보는 것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성분들은요, 당해보는 거, 또는요, 생전 처음 본 여성과 사랑을 나눠보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할 때 욕구가 솟구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본 여자와 하는 거는 큰일 날 테고요, 여성에게 당해보는 거 우리가 아내들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십사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면요, 결국 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로 시작해서 그리고 절정을 느끼기까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외 묵은지나 오래된 장맛 같은 거 오래 묵을수록 진득한 은근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중년들이 나누는 사랑도요, 둘이 지그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투자해서 진득한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의 깊이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나만 생각하는 꼴이네 사랑만 하려고 하면은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 네, 찐빵인데 그 안에 팥이 없는 그냥 그 밀가루만 버무려진 그런 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밋밋하고 맛이 없겠습니까? 예,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랑이야말로 정말 달달하고 달콤한 팥이 듬뿍 들어간 그런 찐빵과 같은 사랑이리라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담처럼 남성분들의 코가 크면 거시기도 크다 라는 이야기 가끔 하는데요. 남성분들의 그곳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하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남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천 년 전부터 남성분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8,000년 전 터키에서는요, 동굴 벽화에 아주 그냥 뭐 무지무지하게 뭐 사람 키 정도로 큰 남성들의 그 소중이를 이렇게 그려 넣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 유명한 인도 카마스트라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곤충의 털로 남성의 그 소중한 그곳을 막 문지르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가죽 채찍으로 남성의 그 소중한 그곳에 표피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늘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남성 전문 매체인 맨즈헬스라고 하는 곳에서 남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남성들의 소중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성들의 평균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요, 성의학 저널에서 남성들이 발기됐을 때의 평균 길이는 얼마일까? 라는 거를 발표했다고 그러는데요.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3cm에서 14cm 정도면 평균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요, 남성들이 58% 정도의 남성만이 나는 내 거에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나머지 남성들은 나는 불만입니다. 이 정도 크기 갖고는 안 돼요. 그래도 한 18.4cm 정도는 돼야 남성답고 만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내 거는 너무 작고 한 18.4cm 정도는 되는 게 평균이고 그 정도는 돼야 창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남성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뽐내면서 자랑하고 이럴 때 내 거는 말이야 대물인데 말이야 내 건 엄청 크고 여자들이 그냥 뻑 가요 라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크게 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어머 나는 그것만 어림도 없어 내 건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cm에서 14cm 정도면은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한참 유행했던 거 있습니다. 남성들의 그 길이나 굵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왜 그 휴지심 있잖아요. 제가 여기 휴지심 하나 갖다 놨는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서 꽉 차고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면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들 한참 유행처럼 말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되나요? 네, 오늘 집에 휴지심이 있다면 한번 꽉 끼는지 어쩌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5cm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아이 낳는데도 문제 없고요. 여성들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 깊이가 아주 깊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감각이 별로 없어지고요. 그 초입에 그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들어가는 초입에 한 5cm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다. 5cm만 해도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가끔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성의
그곳의 크기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요거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깊은 곳에는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초입 부분 정도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여성이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간혹 남성분들이 그러면 생식 능력이나 혹은 그 본인들의 만족한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의 상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이 그곳이 커야 힘도 좋아지고 또 생식 능력도 좋고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호르몬 수치와 그 성기의 크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들은 와, 내게 너무 작지 않나 하는 노파심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소중이가 힘이 느껴질 수 있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의 그곳의 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정말 재미있게도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들의 그곳의 크기는요, 13.4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남성들의 평균 길이 13cm에서 14cm 정도, 그 정도에 아주 근접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크기가 중요하느냐, 커야 좋냐라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크기는 별로 상관없다, 그저 지금 나의 파트너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수치가 꽤나 높더라고요. 84% 정도의 여성들이 만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은 크기에 그거에 별로 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상대방과의 잠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다정함, 친밀감,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두 사람이 유대관계가 좋아지느냐,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지, 남성들의 크기가 커야 더 만족할 거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이야 라고 대답하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성들 스스로 내 건 너무 작아서 어떡해 라고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나는 이 정도의 크기라도 얼마든지 내 여인을,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기보다는 사용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의 크기가 작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고 뭐 속상해할 그런 시간보다는 어찌 됐든지 어떻게 해서 나의 아내와 연인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좀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잠자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다른 체위나 다른 애무 방법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만족을 안 해, 나는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병원에 가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만한 사이즈라면요, 요만한 사이즈로 충분히 바꾸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크기나 아니면 굵기나 뭐 이러한 것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느냐, 얼마만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하느냐가 훨씬 더 두 사람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테고요. 또 시작 전에 전이의 시간 없이 그냥 무작정 꼬리내서 마구 결론을 내려고 하시는 그런 사랑 방법보다 천천히 애무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게 훨씬 행복의 나라로 다가갈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잠자리에서 사랑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몇 날 몇 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날, 이날은 꼭 해야지 하고 때와 장소와 시간을 다 정해서 하면 뭐 물론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분들도 덜어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번 할까? 예, 이렇게 동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됐을 때, 그날따라 운동도 안 하고, 뭔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힘마리도 없고, 힘들어 있을 때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러면 조금, 내가 가능할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 신체 기능을 확 끌어올리면서 결과가 아주 간단하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들,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사랑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휙 가는지 모르게 그날의 순간도 순간적으로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성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에 남성은 몸을 막 이렇게 풀어주고 막 그러는 거 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막 이렇게 푸시업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체력을 확 끌어올려 주는 거에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남성이 급할 때 막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어깨 근육이요, 이게 유연하게 좀 풀어지면은요, 훨씬 순간적으로 이게 그 발기가 잘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굽혀 펴기를 함으로써 몸을 이완시켜주고 어깨가 편안하게 좀 되면은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훨씬 마음의 안정도 찾고 편안해지면 빨리 사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지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어깨가 굳어지고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증가하면서 알기도 잘 안 되고, 또 사랑을 나누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훅 하고 그냥 사정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그리고 쉽지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팔굽혀펴기, 요게 사랑 나누기 직전에 나누는 운동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샤워 같은 거 하실 때 열심히 몸만 닦지 마시고요, 몸을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훨씬 사랑 나누기에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이 시합에 들어가기 직전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몸을 좀 막 풀고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막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는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몸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 중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는요, 어쩌면 운동 경기 시합을 하기 직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칭을 해두시면 훨씬 더 만족한 사랑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요. 다리를 세면대 위에다가 이렇게 쫙 올려놓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뒷근육, 그 햄스트링이라고 하나요? 그게 조금 늘어나면서 훨씬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수건거리 같은 것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어깨 근육 이런 곳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몸을 어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쭉쭉쭉 늘어뜨리시고 이러시면 훨씬 전신에 혈액이 쫙 돌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곳에도 혈액이 샥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면 일기찬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샤워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움직이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요거 하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 운동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시다면요, 앉아서 고관절 운동도 조금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몸 중에 정말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망가지면
못 일어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운동을 수시로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면 참 좋은데요. 이 고관절은요,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운동을 잘하면 하체뿐만 아니고 상체 운동까지도 다 연결돼서 잘 되니까 온몸이 훨씬 유연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요, 몸이 굉장히 유연해지는데, 여기다가 또 조금 더 보태서 샤워하고 나시면은요, 까치발을 살짝 들고라도 욕실에서 한 5분 정도라도요, 제자리 걸음을 막 좀 걸어 보십시오. 까치발 들기라도 하시고요, 또 걷고요. 이렇게 몸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 내 몸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유연해진 몸은 혈액순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멋진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팔굽혀펴기, 또 스트레칭, 고관절 운동, 유산소 운동, 요것들 꼭 사랑 나누기 전에 한 번쯤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면 훨씬 값지고 깊이 있고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실 텐데요. 근데 너무너무 급하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시간도 없이, 아이고 몸과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럴 때는요, 사랑을 나누시기 직전에 이 손가락을 막 이렇게 여기 부분을 지압을 해 주십시오. 특히 여기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을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손가락을 눌러주면 정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물론 열 손가락을 돌아가면서 막 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 더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급해, 촉박해, 빨리 뭘 해야 돼, 이럴 때 빨리 양쪽 두 번째 손가락을요 막 이렇게 열심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뭐 별것도 아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요, 별것도 아닌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별것도 아닌 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맨날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밥,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늘 먹는 거지만 이걸 먹어야 우리는 맛이 나고 또 삶의 원천인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별것도 아닌 손가락을 막 누르는 거,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날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재치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오기네 TV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